자, 증시를 보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방송 직전에 도대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일단 답은 이거였었어요. 개인 그리고 외국인 투신 과연 언제쯤 세게 들어올 것이냐 이 시점까지도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서요? 예, 그 기준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 주체적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개인만이 네. 외롭게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6월 들어가지고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인이 언제 다시 세게 들어올지 그리고 그 외에 투신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연기금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이용해서 또 시장을 한번 분석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들은 그동안 정말 강하게 매수를 해줬지만 6월 들어서 좀 주춤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 올해 들어서만 35조 원 가까이 이제 개인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지난 3월에 우리나라 증시가 대폭락할 때도 11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정말 시장을 밑에서 받친 1등 공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재가 바로 개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의 매매 흐름을 보게 되면요. 3월은 11조 원대 매수를 보였는데 그 외에 1월이나 2월 그리고 4월, 5월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대략 한 5조 원에서 6조 원대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졌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번 달 들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자, 이달 중순까지 6,500억 원 정도만 순매수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규모라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셈을 해보더라도 자, 우리가 5월 달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개인 투자자가 지금 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이번 6월 달에 보는 순간부터 해서 좀 매수세가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이후 지난주에 좀 조종장이 나오니까 또다시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3월에 봤던 그 공격적인 매수세는 아니다. 조금은 뭔가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최근에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 뉴스 가운데 요즘 개미들이 좀 미쳐가고 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덜 올라서 라는 뉴스도 많이 봤고요. 또 한 가지가 지난주에 제 친구도 갑자기 야, 요즘 나 너무 혼란스러워 라는 질문을 했던 점 이런 것들이 다 개인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방증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3월 달에 거의 대부분 들어오셨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3개월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만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상외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조금씩 이제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한 대략 100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남녀 관계도 100일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쌓이게 되는데 네. 주식 투자도 비슷합니다. 네. 자, 100일 정도 돼 가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6월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슈가 바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네. 3억 원 하향에 대해서 자, 올해 연말에 이걸 반영을 할지 말지 이 부분을 금융당국과 기재부에서 이제 이달 말에 발표를 한다고 뉴스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자금 중에 올 초에 들어오신 분들 또는 자금 규모가 굵직하게 들어오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예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죠. 네. 예상외로 유예가 되지 않고 원칙대로 그대로 올해 연말에 3억 원으로 하향하겠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크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약간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볼 때는 자, 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요소, 이 세법상의 이제 불확실한 요소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이 일단 유예가 될지 아니면은
이게 예정대로 갈지 이 부분이 이번 달 말에 확정이 되었을 때 네. 되도록이면 유예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오히려 반대로 유예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정책이라는 게 항상 뭐 양면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향 조정되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조금 금액 규모가 굵직한 맞아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번 달 말에 3억 원 하향 이 네. 부분이 유예된다. 일단 1년 정도 유예하겠다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네.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번에 세법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유예됐다 그러면 기다렸던 자금들이 다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기준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달 말쯤을 한번 저희가 예. 하나의 티핑 포인트로 한번 삼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저도 뉴스를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개인들이 좀 주춤한 상황에서 시장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연기금이 행동을 나서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연기금 생각해 보면 한 10년 전에는 뭐 증시가 하락해도 사고 네. 상승해도 사는 존재가 바로 연기금이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매수 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네. 자,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가 5조 1천억 원 수준인데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지난 3월 달에 11조 원대 매수한 것에 비한다면 네. 뭐 석 달 동안 매수한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 거의 매일같이 국민연금의 그 주가 지수별 그 매매 추정치를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연기금 등 해가지고 수급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이제 뭐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다양한 연기금들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국민연금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 운용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게 되면 주가 지수별 뭐라 그럴까 이제 국민연금이 추가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네, 세물해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추정을 해봤는데 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에 넘어갔을 때 이때부터는 2조 원대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와 있지만 네. 주가 지수 2,000포인트에서는 대략 한 9조 원 가까이 이제 추가로 매수할 수 국내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되지만 2,200포인트부터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지난주에 보게 되면 주가 지수 2,200포인트를 터치하는 순간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나왔는지 연기금 등의 매도세가 지난주에 월, 화, 수, 목 흘러나왔던 거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 연기금 등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는 주가지수 2,200포인트 이상에서는 아예 기대를 갖지 말자. 오히려 매물이 쏟아지면 쏟아졌지 기대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중기자산 운용 계획상 국내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춰갈 예정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연기금발 수급 통계는 좀 한동안 한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주식이 막 치고 올라가면 사실 국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2,200을 올라가도 또 살 수 있겠지만 그럴 지금 수도 당장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2,200이 거의 좀 약간 마지노선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2,2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될 경우 연기금, 국민연금발 연기금 수급 같은 경우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번 주에 요즘 뭐 좀 악재가 다시 부상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주가 지수가 정말 우연치 않게 2,200 가게 될 경우에는 연기금 쪽의 매도가 왜 이렇게 쏟아져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이 네네.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사줄 것이냐? 나머지 한 군데 투신 어떻습니까? 자, 이 투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일반인들이 펀드 가입을 해서 그렇죠. 네. 그 자금이 이제
집행되는 게 바로 이제 투신 수급이거든요. 그런데 투신의 수급은 2010년대 내내 주구장창 매도세로 일관했죠. 자, 그도 그럴 것이 2007년, 2008년 펀드 붐 때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다가 실망 매물로 계속 쏟아졌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펀드 관련한 수급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올해 들어가지고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 원본 추이가 거의 뭐 한 15조 원 이상 이제 유출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더라도 자, 올해 내내 수급이 빠져나갔는데 네. 최근에 또다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투신 쪽의 수급은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 이상 돌아서서 국민들 전체의 펀드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다시 높아져야만 합니다. 네. 예. 혹시 여기에서 뭐 그 애매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 자료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통계이기 때문에 펀드 설정 원본 추이를 쭉 보다 보면은 예전 같으면 시장이 하락할 때 좀 공격적으로 유입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번 달 초에 보게 되면은 시장이 반등하다가 살짝 꺾이려고 하니까 펀드 자금이 또다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펀드에 대한 불신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주가 지수가 아예 2200포인트 넘어서서 직접 투자 자금도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고 간접 투자 자금 또한 증가를 해서 전 국민적인 또다시 어떤 펀드 붐이 있어야지만 예, 다시 투신의 매수세가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은 일단 월말까지 좀 기다려보자. 뉴스 나오니까. 그다음에 투신 안 된다. 연기금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좋은 얘기만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외국인 하나 남았는데요. 또 이 외국인은 올해 초에는 정말 우리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수급이 5월까지 25조 원 순매도를 보였고, 자, 지난 3월에는 증시 대폭락을 만든 원흉이었죠. 자, 그런데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뭔가 전지전능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랄까 콩깍지를 벗고 보자. 네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입니다. 그렇죠. 자, 본국의 어떤 그 자금 순환이 좋아가지고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될 때는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게 되고요. 반대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1월에서 5월 사이에 본 것처럼 한국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면은 사고, 돈이 빠져나가면 매도하는 그러한 형태를 반복하게 되는데, 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본국 상황이 그렇게 네.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언제 정도 턴어라운드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미터로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달러원 환율입니다. 그렇죠. 네. 예.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 3월까지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자, 5월 들어가지고 서서히 이제 하향 안정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걷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를 할 여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차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이머징 쪽으로도 자금을 넓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 추이가 요즘에 단기적으로 이제 하향 추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아예 기조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뭐 2000년대 중반 보여줬던 것처럼 하향 추세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원화를 들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 원화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렇죠. 이런 그 개인과 투신, 외국인 이런 그 수급 주체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이런 걸 좀 세워야지 그러면 우리가 예.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각각으로 보면은 이거 뭐 다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되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유예된다 하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매우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신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에 대한 다시 신뢰가 붙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지수 기준 22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 전체적인 국민들의 분위기가 다시 간접 투자 쪽으로도 자금이 몰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 워낙 강세 쪽이 벌어지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기계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뭐 그러길 바랍니다만 네.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 세 수급 주체가 어느 한 주체가 튀지 않고 그냥 서로 뭐 몇십억, 몇백억 정도의 매매만으로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그것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니까 각각의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